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실 이분은 맑은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사랑받는 소프라노입니다.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무대의 주역으로 활동하시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근사하게 펼치고 계신 소프라노 오은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오은경입니다. 정경이 클래식 네. 애청하시는 우리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소프라노 오은경이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럴 수가.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교수님.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애청자들이 많으신 것도 처음 알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이네요. 저희는 명사분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네. 명사라고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거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저희는 어쨌든 저의 주된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지금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학교는 지금 제일 바쁠 때예요. 학기 말이 이제 한 달 앞두고 있어서.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학업도 그렇지만 또 그 다음 학기 신입생들 지원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제일 행정적으로나 수업으로 제일 바쁠 때이고 네. 또 뭐 저는 또 뭐 학교에 있으면서 동시에 연주가로도 활동하니까 연주도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연주가 조금씩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병행하느라고 좀 많이 바쁜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소프라노 오은경 교수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미국 맨하튼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동아 콩쿨, 또 한국음악산업협회 콩쿠르와 뉴욕 가우만 콩쿨, 슈베르트 콩쿨 등에서 입상하셨습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라보엠, 리골레토, 박쥐, 세비야이 발사, 춘향전, 운수 좋은 날 등의 주역으로 무대에 오르셨고요.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서울 모태트 합창단 등과 다양한 종교음악과 합창곡 솔로 협연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과 협연 음반 포칼리제를 발매하셨고요. 러시아 옴스크 국립 오페라 극장 초청 라 트라비아타 주역으로 또 출연하셨습니다. 국내 오페라계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여자 주역상을 수상하셨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세종대학교 음악학 교수로 후학 양성에 또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교수님 소개하느라고 그냥 한 페이지를 다. 좀 줄여서 간략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전 너무 자랑하고 싶은. 다 읽으시네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 번 꼬였습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오은경 교수님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오은경 교수님께서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와 성악곡을 담은 음반 보컬리제와 최근 발매한 찬양 음반 고백을 가져와 주셨거든요. 사인해서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너무나도 많은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특히 어떤 무대를 더 사랑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둘 네. 중에서를 네. 이거는 엄마를 더 좋아하니 아빠를 더 좋아하니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굴 더 좋아하십니까? 대답하기 너무 곤란하고 이 네. 둘 다를 하나도 놓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정말 천상 예술가. 예. 오늘 인터뷰에 난항 예상되지만 제가 잘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오은경에게 이 소프라노 성악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질문도 이렇게 공개를 해서 저한테 예. 준비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명사만 모시기 때문에 또 명사분들은 워낙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한다라는 거.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지금 네. 살짝 당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프라노로 노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금 급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인데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성악한다는 건 알았으니까
근데 첫 질문이 뭐였냐면 혹시 이렇게 아주 극고음을 내는 예를 들어 뭐 라끔의 종노래를 부르는 그런 소프라노는 아니죠? 그러면서 물어봐서 제가 살짝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라끔의 종노래를 아는 남자가 그러니까 대단하신데? 많지 않고 그게 하필이면 제가 그 바로 대학교 때 동아 콩쿠르 입상했을 때 파이널 곡이 그걸로 입상을 했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극고음 가수인데 그런 소프라노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극고음의 소프라노를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싫어하시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18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소프라노가 가지는 어떤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이런 극고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시다시피 음악에서 정경 선생님 같은 분은 맨 밑에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소프라노가 맨 윗성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어차피 아주 고음을 내는 사람이라 네. 악기로 치면 이제 바이올린에 해당하죠, 그죠? 콘트라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첼로에서 제일 높은 음을 바이올린이 내듯이 저희는 제일 높은 음을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아까 맑고 투명한 소리라고 저를 소개해 주신 거 너무 저는 감사한데 맑고 투명한 고음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고음들이 있는 거죠. 빽빽거리는 그런 고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결코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 소프라노로 노래한다는 건 잘 부르면 제가 추구하는 건 정말 그 천사 같은 그게 제일 윗성부에 있다는 얘기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목소리 아니겠어요? 하늘에 가까운 소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angel-like, 그치? 천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왔는데 그렇지 않은 소프라노 목소리가 되지 않는 거. 그게 저의 그 하나의 소망이었고 오라토리오 무대는 저한테 그런 의미예요. 오라토리는 대부분의 곡들이 합창곡이면서 또 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때 소프라노가 하는 역할들은 주로 천사의 목소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거나 이런 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탁한 소리를 내거나 좀 죄송하지만 정경 선생님 같은 굵은 소리로 이렇게 뭔가 공격. 바리톤 천사는 없죠. 그죠? 와. 소프라노 천사는 있어도. 이렇게 우아하게 공격하실 줄 상상도 못했는데 여하튼 교수님 정리하자면 네, 정리하자면. 성악가에서 소프라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저희는 주역은 아니잖아요. 오페라나 오라토리 했을 때 주역은 솔직히 다 소프라노가 고음 성부가 대부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화려한 주인공으로 사시는 그 기분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 남편분까지 이렇게 출연을 시켜서 대답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소리로서 네. 천사로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옹경 교수님이 연주한 곡 한 곡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네. 먼저 들을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지중 웃음의 아리아 친애하는 후장님인데 이 곡은 교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보컬리즈라는 그 CD를 만들었을 때 하나 이제 컨셉을 잡았어요. 네. 그 제가 처음 내는 CD기도 하고 클래식 음악을 담을 건데 클래식 음악이 정말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음악이 할 수 있는 예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비극으로 네.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우리 삶이 비극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네. 생로병사가 비극인데 그 비극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그 네. 반대 엔터테인먼트 네.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일도 같이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번 처음에 내는 저희 CD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자. 라는 컨셉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CD에 있는 모든 곡들이 성악곡 제가 부를 수 있는 곡 중에 그래도 밝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들으셔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을 주로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의 이 오페레타는 오페라 세리아 아주 심각한 오페라에서 사람들이 막 좀 질려 있을 때
오페라 때라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오페라의 주제로 바뀌면서 생기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아리아도 말하자면 제목이 그러하듯이 웃음의 아리아. 예, 아리아 중간에 계속 웃음소리가 많이 나오죠. 뭐 아리아 내용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지만 예,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오페라라서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제가 넣은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 스트라스 2세 오페라타 박지중 웃음의 아리아 친애의 후장님을 소프라노 오은경 교수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Meiner Marquis, ein Mann wie Sie, sollt besser das verstehen. Darum rate ich, ja genauer sich, die Leute anzusehen. Die Hand ist doch wohl hart so fein, das Füßchen so zierlich und klein. Die Sprache, die ich führe, die Teile, die der gleiche findet sie bei einer Zahn. Der gleiche findet sie bei einer Zahn. Gestehen müssen sie fürwahr, so komisch dieser Irrtum war. Ja, so komisch, es ist so drum verzeihen Sie, wenn ich lache. Sehr komischer Marquis sind Sie. Mit dem Profil im griechen Stil beschäftigte mich Natur. Wenn nicht dies Gesicht schon genügend spricht, so sieht sie die Figur. Schon durch die Lorgnette sieht ein sich diese Toilette nur an. Erscheinet, wo die Liebe macht ihre Augen trübe. Die Schöne zum Poet hat ganze Herz erfüllt. Der Schöne zum Poet hat ganze Herz erfüllt. Nun sehen Sie die überall, so komisch ist für Paar der Fang. Ja, so komisch, es ist auch drum verzeihen Sie, wenn ich lache. 브라바! 교수님, 3068님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지금 브라바 딱 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천사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 아, 너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천사 매니아시구나. 자, 3068님, 천사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 은쟁반의 옥구슬 구르듯 연주에 스며듭니다. 브라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김잔디님, 저는 오페라 무식인데요. 우와, 교수님 목소리가 정말 하늘의 천사 같아요. 이거 오늘 약간 맞춤형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자, 숨소리까지 들으려고 공부하다가 멈췄어요. 김잔디님 고맙습니다. 0779님, 진짜 짱이에요. 뭔가 간질간질하게 기분 좋아져요.
고맙습니다. 배혜영님, 지난 9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었던 서울 모tet 합창단의 모차르트 레퀴엠 공연 보러 갔었어요. 협연자로 출연하신 소프라노가 너무 잘하셔서 인터미션 때 폭풍 검색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은경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정경의 클래식에서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니 너무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교수님 팬이 이렇게 많으시네.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 연주를 이렇게 와서 보셨는데 또 오늘 같이 여기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2210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클래식 아주 가끔 듣는 청취자입니다. 듣다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소프라노는 타고나야 하는 것인지요? 혹시 재능을 언제 발견하시게 된 것인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 대답해 주시죠. 아, 그 정경 선생님도 목소리 딱 들으시면 벌써 말소리부터 다르잖아요. 저도 목소리는 그렇게 멋있지 않지만 정경 선생님처럼 소프라노든지 어떤 파트이든지 성악가는 조금은 타고나는 목소리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성악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되는 것도 상당 부분 제 생각에는 한 50%가 타고나는 거라면 50% 정도는 개발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10 우리 쓰시는 분의 자녀분께 이제 혹시 시켜야 될까 생각하셔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50%는 선천적, 50%는 후천적이라고 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90% 후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대학교 가려고 노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저는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건 아무도 청취자분들이 안 믿으실 거예요. 말소리가 저렇게 일반 사람에 비해서 너무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는데 어떻게 10%만 타고났다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거짓말이세요. 갑자기 진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정경의 클래식 오늘 수요초대석 너무나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시죠? 소프라노 오은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소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어렸을 때부터 이 두각을 드러내신 걸로 아는데 그냥 천재이신 겁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노래 많이 시키죠, 여기저기서. 네. 근데 하여튼 어디 가서 그냥 시켜도 노래를 예쁜 목소리로 잘 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찍이 알아보시긴 하셨어요. 아, 네. 얘가 재능이 있구나. 아, 예, 그래서 어머님이 좀 소위 말하는 극성 어머님으로 저를 키우셨죠.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극성이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은 워낙 조기 교육 많이 하시고 어머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참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네. 저희도 개인적으로 저도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미취학이라는 얘기는 초등학교 가기 전이죠. 유치원. 네. 유치원 아이들이 나가는 또 콩쿨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거를 제가 아까 저희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인데 그러니까요. 경주에서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에서 하는 미취학 아동 고속버스를 타고 드레스를 챙겨갖고 와서 콩쿨에 입상을 하고 갈 정도면 극성 맞죠. 극성이죠. 야,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네. 아니,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장모님 댁이 장인어른 댁이 경주라서 네. 그분들 다 양반이신데. 극성은 양반 아닌가요? 아니, 경주에서 그럼 그때는 KTX도 없을 때였잖아요.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5시간 6시간. 네, 타고 올라와서 그 콩쿨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상 타고 내려가고 그런 하루 거리로. 이른바 경주 콩쿨 킬러셨네. 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아, 예. 우리 어머님께서 그럼 되게 뿌듯하시겠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 서울대학교 성악과 나오고 미국에서 맨하탄 석사에 뉴욕에서 박사까지 하고 또 우리나라 세종대 교수까지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보람 느끼시고 뿌듯해하시죠. 예, 오은경 교수님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냥 프로필로 봤을 때는 전혀 힘든 게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유학생활 때 어떻게 좀 힘드심이 있었습니까?
예, 아까 제가 언뜻 이렇게 말씀 살짝 비치긴 했었지만 네. 그렇게 극성인 어머님이신데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님이 사업에 계속 실패하시고 그래서 늘 저는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각인이 될 정도로 한 번도 저희 집 살림이 핀 적은 없었어요.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저 교수님 항상 뵈면 항상 이게 뭐랄까 너무 이 부티가 나셔서 굉장히 부잣집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안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예. 근데 어머님이 약간 이런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콩클 이후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와서도 또 어머님 콩클 킬러시니까 콩클을 또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대상을 탔는데 상금이 그때 돈으로 30만 원이면 지금이 시세로 환산하면 한 300만 원이 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집 상황은 이거 이런 방송에서 하기 좀 창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쌀이 떨어져서 쌀 살 돈이 없는 수준으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수제비를 일주일 먹을 정도였다니까. 조금 충격이셨죠? 제가 왜 어머니께서 우리 네. 따님이신 옹경 교수님을 콩쿨 내보내신지 알겠다. 네, 이제 콩쿨 상금으로 쌀을 사야 돼요. 맞아요. 이게 지금 웃으시지만 웃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제가 그런데 내일 콩쿨이면 오늘 몰래 이렇게 꽁쳐 두셨던 돈. 옛날 어른들은 여자분들 특별히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은 쌀은 떨어져도 이렇게 꽁쳐놓은 비상금은 또 있으세요. 예, 그 돈으로 저를 그때 종로이가의 신신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세라복 정장을 사 입히고 콩쿨에 내보내셨다니까. 그 보통 극성이 아니죠. 쌀은 없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예, 어머니의 힘으로 이렇게 이룩된 나라야. 맞아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예. 수제비를 먹을 정도로 쌀도 없지만 지금 꽁쳐놓으셨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또 이제 지상파 제가 디자이기 때문에 꽁쳐놨다는 표현이 제가 또 이게 검열이 안 될 수 있어서 저는 몰래 보관하셨던 돈을 이제 비상금이란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까먹었을까? 고급스러워요. 꽁쳐놓으셨다. 비상금. 교수님 입에서 여하튼 근데 그러니까 먹지는 못해도 딸 복장은 백화점에서 입혀서 내보내는. 예. 리스펙트다 진짜. 예. 그래서 세상에. 그 상금을 타자마자 사회자가 물어봤죠. 오은경 어린이 이 돈 상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저축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고 머릿속으로는 또 빨리 우리 집 가서 쌀 사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났죠. 야, 저는 교수님 더 솔직히 여쭤보고 싶지만 저 이런 얘기를 꺼낼 거라고는 전혀 상상 못 했는데 저희가 그런 방송입니다. 예. 모두가 이게 상상 못한 그 너무 이상. 예측이 안 되는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럼요. 그래야 저희 클래식이 삽니다. 교수님 뭐 지금 프로필 얘기하고 자랑해서 우리 시청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뭐 잘난 거 다 아는데 뭐 그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지만 교수님의 이런 지금 살아있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고 네. 옹경 교수님은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교수님 아는 사람들은 저 교수님이 옛날에 쌀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티켓이 잘 팔리면 좋은 거지. 굉장히 사적인 얘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오늘 하게 됐네. 예. 저희가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대중문화랑 경쟁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교수님 이제 더 많은 팬이 생기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까지 하셔야 돼요? 예. 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막 지금 네네, 메시지를 주고 계셔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열심히 하면 네.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다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거의 장학금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여기서부터는 또 잔잔한 자랑까지 완벽하신 것 이렇게 같은데. 되면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음악 공부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특별히 저는 또 그 돈이 제일 많이 든다는 미국 뉴욕을 갔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등록금이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학교를 나오셨으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네, 친구들에 비해서 가장 돈은 없는데 열심히 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거죠.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고 절대로 쫄거나 뭔가 꿈을 꾸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말아야겠다. 네. 예, 여기가 EBS니까 뭐 쫄거나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예, 말아야겠다. 만약 이게 뭐 이렇게 종교 방송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할 일이 많았겠지만 네, 그 부분은 좀 자제하도록 하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재정적인 거는 이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뭘 꿈을 포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길을 찾아가는 모색해서 나간다면 길이 있겠다라는 걸 제가 어느 순간에 확신하게 됐어요. 이타임계 교수님 네. 문자 2개 소개하고 음악을 들을 건데요. 7380 쓰시는 분, 보통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은 집안이 넉넉해야 한다고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날이네요. 옹경 교수님 자서전도 출판해 주세요. 자서전 출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뭐 이 얘기 하나 꺼냈다고 이렇게 자서전까지 쓸만한 아니 스토리는 교수님 근데 아니고요. 보십시오. 예. 이게 클래식을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다들 우리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한 줄 알고 있지만 교수님은 지금 쌀이 없어서 수제비로 네. 연명을 하시고 그대로 지금 세라복 입고 지금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아셨으면 좋겠고 이동현님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계시는군요. 감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수님 우리 음악을 하는데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는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교수님 지금 스토리를 조합해 봐도 네.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 어머니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딸이 네. 내가 설사 돈이 없더라도 환경이 안 되더라도 내가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있더라도 네. 내가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확신, 네. 갈망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 대학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시고 지금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정리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이제 카치니의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를 소프라노 옹경 교수님의 목소리로 듣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제 교수님 이 소주 드셨나요? 왜 캬. 소주 이런 폭탄 발언을 예 제가 안 마셨습니다 소주. 자 보통 음악 듣고 캬 안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네. 제 교수님 이 노래를 네. 많이 들었지만 네. 그 프라하는 성당에서 네. 제 아내랑 이 노래를 프라 성악가가 부른 걸 봤어요. 체코 성악가가. 그런데 정말 그분이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교수님 노래를 들으니까 약간 지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때의 분노가. 자,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주님, 천사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 같아요. 감동입니다. 아, 안현주님, 우리 교수님이 천사 좋아하시는 줄 알고 또 맞춤형 문자 고맙습니다. 이은미님, 영롱한 목소리를 발굴해내신 온경 교수님의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 그냥 어머님 그냥 어버이날이네 오늘이. 어버이날 나 실제 자 이정선님 교수님의 소탈하신 모습 너무 밝고 사랑스러우십니다. 아,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문자 참여해 주셨어요. 이정선님 반갑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3327 쓰시는 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오은경 교수님의 찐팬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아까 이런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얘기 네. 어디 가서 방송에서 하신 적 없으시죠? 없죠. 처음이시죠? 예전에는 이거 그래도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하지만 친한 사이 아니면 잘 하기 어려웠는데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오늘 저랑 정말-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애청자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근데 오늘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런 질문 하겠습니다. 네. 1196님, 오은경 교수님, 돈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게 힘이 됩니다.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5457님, 인간적인 모습을 알게 돼서 절대 잊을 수 없게 된 오은경 교수님, 오늘부터 팬입니다. 첫 문자 참여.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교수님. 오늘 완전 팬층을 제가 너무 확보를 하고 가네. 그렇죠. 네. 교수님 독창하실 때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네, 말씀드리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노래 잘하는 거 관심 없어. 노래는 당연히 잘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클래식에 가까워집니다, 교수님. 아 그랬군요. 제가 또 오늘 그럼 방송에도 조금 기여한 바가 있네요. 도움이 됐네요. 정말 제가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네. 교수님 앞으로 또 계획, 인간에 대한 계획 어떤 계획입니까? 에, 당황스러우시죠? 네, 당황스럽죠. 네. 저는 정경 선생님 아까 차석에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포부가 대단하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저 소개할 때 그랬지만 학교에서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과 그 다음에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소프라노로 활동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제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라는 걸 제가 새로 만들어서 저만의 계획이 있다기보다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또 오늘 같은 기회가 생기면 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는 게 제 계획인데 지금 당장 저한테 약간 비전 같은 거가 있다면 지금 저희 학교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음악대학으로 굉장히 많은 중국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다시피 한국의 영화, 뭐 또 대중음악을 비롯해서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굉장히 한류 문화가 가치를 인정받고 휩쓸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큰 지금 하나의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의 클래식 음악도 사실 영화나 드라마 못지않게 그 수준을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인정하고 계신데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그걸 또 같이 한국에 있는 대중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클래식에도 하나의 흐름이 좋은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제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중국 학생들이 와서 한국의 클래식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이 학생들이 또 중국에 가서 교수가 돼서 또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또 그런 좋은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학생들한테 사실은 좀 많은 기대와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가진 음악적인 것,
다 가능하면 많이 전달해주고 그 학생들이 또 가서 중국의 뭐 클래식 음악을 뭐 키우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에 종주국이 유럽인데, 그죠? 유럽에 그것이 또 미국으로 건너갔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종주국이 약간 우리나라가 된 것 같은. 지금 학생들한테는 제가 전달해준 전달자니까 그런 역할에 조금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계획과 앞으로의 이제 교수님의 바람이었다면,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음악가로서의 지금 교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인간 네. 오은경의 꿈은 뭡니까? 어, 꿈은 꿈이라고 하면 뭐 이게 약간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클래식 성악가로 어떤 길을 걸어오고 교수가 되고 이 삶이 절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삶에서 제가 얻은 것들, 그 지적인 것이 되든 감성적인 것이 되든 어떤 것들이 됐든지 이제는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물론 가장 가깝게는 학생들한테 끼치겠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청취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에는 제가 어떻게든지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그냥 단순한 저의 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 말투, 생각이 때때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전달될 때가 있죠. 오늘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프라노 오은경 교수님이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참 집이 부자신가 보다. 참 어쩜 이렇게 단아하시고 어쩜 이렇게 부티가 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수님은 정말 어렵게 또 어머니의 열성과 사랑으로 또 본인의 상황을 헤쳐나가서 길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한 시간이 참 짧게 느껴졌고요. 어느 때보다 또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 벌써 갔어요. 아유,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보세요 시간 54분에 이제 1분 남았어요. 아유, 그렇군요. 이제 이제 좀 교수님 아쉬울라 그래요. 예, 아쉬우려고 그러시죠. 제가 좋은 자리에 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너무 아쉽고요. 오늘 교수님의 마지막 곡 라마노프 보컬리제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 소프라노 오은경 교수님 공연하시면 꼭 가서 오늘의 교수님 무대에서 또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청취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반가웠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뵐게요. 안녕.